부처님 오신 날 축제 시작을 알리는 광화문 광장 봉축 장엄 등이 환하게 불을 밝혔습니다. 광장 위로 우뚝 솟아 부드럽게 빛을 발하는 장엄 등에 시민들도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결단과 현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원력으로 제37대 집행부 첫 성과로 기록될 아미타 불교 요양병원이 내달 3일 개원합니다. 도신 스님이 수덕사 24대 주지에 취임했습니다. 도신 스님은 진산식에서 총림 위상 확립과 열린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세계 불교 지도자들이 모여 불교의 과거와 현재를 모색한 인도 국제불교 정상회의. 오늘은 불교 전통유산 보존과 활용에 대한 세계 불교 지도자들의 지혜를 모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7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축제 분위기 시작을 알리는 광화문 광장 봉축 장엄 등이 환하게 불을 밝혔습니다. 올해는 어떤 탑이 광화문 광장 위로 우뚝 솟아올랐을까요? 정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불법승 구호에 맞춰 광화문 광장 장엄 등이 환하게 빛을 밝히자 점등식에 참석한 불자들과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까지 탄성을 쏟아냅니다. 환한 빛으로 어둠을 밝히고 부처님의 지혜로 마음과 세상을 맑히는 등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광화문 봉축 점등식 현장. 연등은 부처님께 공양하는 육법 공양물 가운데 하나로 번뇌 가득한 무명의 세계를 부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밝혀가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사회, 경제 등 다방면에서 국가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빛이 어둠을 밝혀가듯 우리 사회의 어려움도 밀어내길 기원했습니다. 포용과 자비심의 가르침으로 사회적 갈등과 종교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도 앞장서 왔습니다. 오늘 등불을 환하게 밝힌 수만업 탑 등처럼 앞으로도 지난 시기에 해왔던 역할을 게을리하지 않고 온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종교로서 한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올해 광화문 봉축 장엄 등은 2020년 국보로 승격된 정암사 수만호 탑입니다. 고려시대에 조성된 정암사 수만호 탑은 높이가 9m에 달하며 화강암 기단에 세워진 1층 탑신에 감시를 상징하는 문비가 있습니다. 신라시대에 조성되기 시작한 모전석탑의 조형적인 안정감과 균형미를 그대로 이은 수만호 탑은 불국사 석가탑, 다보탑과 더불어 현재까지 탑의 이름이 전해지고 있는 희소한 탑입니다. 밝게 빛나는 봉축탑을 통해서 모든 시민들이 단단하고 힘찬 기운을 되찾으시고 마음속에 평화의 씨앗이 움터서 지치신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연등회 보존위원회는 전통 등의 기법을 그대로 살리고 화려한 색감을 더해 한국 불교의 찬란했던 과거를 온전하게 새기고 미래 천년을 발언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보물로 되어 있다가 국보로 성격된 의미도 있고,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올해 2023년 수만호 점등식 봉축탑은 수만호 탑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모아져서 저희가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환한 빛으로 알리는 광화문 광장 봉축 장엄 등 정암사 수만호 탑 등은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이 봉행되는 5월 27일 다음 날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조계종 스님들을 위한 전문 요양병원 아미타 불교 요양병원이 다음 달 3일 개원합니다. 스님들 전용 병실 10개와 휴식용 공원을 마련하고 비구니 스님 간호사를 비롯한 전문 인력을 총동원해 스님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 체계를 갖춰나갈 예정입니다. 남동우 기자입니다. 지난 2008년 각현 스님의 파라밀 요양병원 개원으로 시작돼 2018년 성운 스님이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전문 요양병원으로 발전한 아미타 불교 요양병원.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종단지경 요양병원에 대한 관심과 결단을 거쳐 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승려복지와 요양병원에 대한 원력이 실현되면서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조계종 스님들을 위한 전문 요양병원인 아미타 불교 요양병원이 다음 달 3일 오후 2시 개원합니다.
치료가 이제 안 될 정도 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편안하게 우리가 저기 시공을 하고 또 입적까지 또 저기 모실 수 있는 또 그런 종단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은 꼭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익을 따질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개원식은 의료법인 명예이사장 자승 스님의 치사,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봉행사, 삼천사 회주 성훈 스님 공로패 수여 등으로 진행됩니다. 원로회의 의장 자광대종사, 교구본사 주지협의회 회장 정도 스님, 김동현 경기도지사, 김학용 최혜영 국회의원, 안성시의회 안정열 의장의 축사와 후원금 전달, 감사패 수여도 예정돼 있습니다. 아미타 불교 요양병원은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1차 리모델링을 통해 건물 4층에 스님들 전용 병실 10개와 휴식용 공원을 마련했습니다. 스님들이 오기 전까지는 뭐 조계종 이제 1순위는 조계종 스님, 2순위는 조계종 승려가 아니어도 일단 스님들을 대상으로 그 병원에 이용할 수 있게 해드리고, 그래도 이제 정원이 이제 여유가 있으면 제가 묻잖아 지역사회 그 요양병원에. 이에 따라 스님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편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꼭 스님 전문 요양병원이긴 하지만은 앞으로는 좀 더 이 아미타 요양병원에서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장례 문화, 다비 문화까지 좀 확대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미타 불교 요양병원은 비구니 간호사를 비롯한 전문 의료 인력을 충원해 스님들의 돌봄 서비스 체계를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비구니 스님들이 그런 이제 인재들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도 공모를 했는데 이번에 한 분이 이렇게 저희 이제 요양병원에 소임을 맡게 됐고요. 앞으로도 계속 봉사의 손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영입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계종은 내년까지 건물 2층과 3층에 일반 병동을 순차적으로 리모델링해 승려 전문 요양병원으로 명실상부하게 모습을 갖춰 나갈 예정입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불교가 융성한 태국을 높게 평가하고 우리나라도 불자들이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우 스님은 태국 왕사 아라야 왕소 스님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태국은 불교 국가로서 부처님의 가르침과 역사 문화를 잘 이어오고 있다며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불교가 예전만큼 융성하지 않지만 활발한 전법 활동을 통해 태국처럼 불자를 확대하는데 조계종이 앞장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8년 담마삿 대학교에서 명예 문학 박사를 받은 아라의 왕소 스님은 270여 태국 왕실 사원 가운데 한 사찰의 주지 스님으로 지난 23일 봉은사 백고자 법회 초청법사로 한국 불자들과 만났습니다. 조계종 사업 지주회사 도반 H씨가 천년을 세우다에 동참했습니다. 주식회사 도반 HC 대표이사 지현 스님과 총괄이사 사업부장 주혜 스님이 어제 천년을 세우다 기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주혜 스님은 경영에 어려움이 있지만 종단 불사 동참을 멈출 순 없었다며 최근 선보인 사찰식 만두가 전국적으로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고 보고하며 실적 개선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진우 스님은 도반 HC의 다양한 사업 추진을 격려했습니다. 한중일 불교 우호 교류회의 준비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 중국 불교 대표단이 천태종과 진각종을 잇따라 예방했습니다. 대표단은 삼국 교류와 더불어 종단 간 교류로 상대를 알아가는 것도 황금 유대의 연속이라며 세계 평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기대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4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제23차 한중일 불교 우호 교류회의 한국대회 준비를 위해 내한한 중국 불교 대표단이 어제 오전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국경을 초월해 부처님의 일불 제자로 대표단을 환대한 덕수 스님은 한중 불교 교류를 통해 불법이 용창하고 세계의 평화가 깃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우호 교류 정진을 강조했습니다. 부처님 제자로서 열심히 더 노력을 해서 많은 불자들이 지구상에 부처님의 가필력을 받도록. 중국 불교협회 부회장 민시영 스님은
덕수 스님의 천태종 총무원장과 관문사 주지 취임을 축하하고 환대의 감사를 전했습니다. 민성 스님은 이어 천태종과 중국 불교계는 오래전부터 교감과 교류를 이어왔다며 어른 스님들의 큰 원력과 가르침을 이어 세계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해 나가자고 화답했습니다. 两国佛教的进步发展促进亚洲的和平、世界的和平，做出我们的贡献。 중국 불교 대표단은 천태종 예방에 이어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정사를 예방하고 한국 불교계 종단과의 교류를 이어갔습니다. 통리원장 도진정사는 한중일 불교 우호 교류의 원력이 삼국의 국민 우호 발전과 세계 평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으로 발전되길 기원했습니다. 좀 더 원활하게 또 원만하게 활발하게 이렇게 교류가 돼가지고 서로 불교가 발전되고 또 종단 간에 또 이렇게 발전이 또 크게 되었으면 참. 제23차 한중일 불교 우호 교류회의 한국대회는 오는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봉은사와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덕숭 총림 수덕사 제24대 주지에 도신 스님이 취임했습니다. 도신 스님은 진산식에서 덕숭 총림의 위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승배 기자입니다. 덕숭 총림 수덕사가 어제 제24대 주지 도신 스님 진산식을 봉행했습니다. 도신 스님은 총림에 걸맞은 역할을 강조하며 덕숭 총림의 위상 확립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수덕사 발전을 위해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겠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미력하지만 소임 기간 동안 저는 덕숭 총림을 선지 종찰답게 총림답게 교구 본사의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덕사의 발전을 위해 함께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주신다면 열린 마음으로 의견을 경청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노래를 통한 포교로 원력을 쌓아온 신임 주지 도신 스님은 법정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수덕사 부주지, 서강사 주지를 비롯해 중앙종회의원, 조계종 초심 호계 원장 등을 역임하며 이사를 겸비한 인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덕숭 총림 방장 다라 우송 대종사는 무거운 책임을 강조하며 기대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문수보살의 큰 지혜로 보현보살의 큰 행원으로 마당 쓸고 설거지하고 웃어주고 손잡아주고 그 선두에 솔선수범하는 사문이 주지소임입니다. 한편 진산식에 앞서 만공 스님의 민족 정신과 독립운동, 선학원의 역사 등을 고찰한 선학원 연구 봉정식도 봉행했습니다. BTN 뉴스 임승배입니다. 영축 총림 통도사가 불기 2567년 보살계 수계살림을 회항했습니다. 통도사는 어제 25회 이상 수계살림에 동참한 2명에게 수계 성만패를, 10회 이상 20회 이하 동참자들에게는 메달을 수여했으며 동참 대중은 연비와 사리탑 도리 등을 통해 참불자의 삶을 서원했습니다. 조계종 종정이야 성파대종사는 수계를 통해 다시 한번 지계의 삶을 살아가길 당부했습니다. 주지 현덕 스님은 도덕성과 청정성을 회복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한편 통도사는 영축유락 승가대학원 박사과정과 승가대학원 등에 재학 중인 스님 34명에 총 2,9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가 이사진을 새롭게 구성하고 학교 발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사회는 임기가 만료된 이사 덕문스님과 우송스님 후임에 덕문스님과 삼조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임하고 앞서 선임된 이사 종호스님과 감사 도림스님을 교육위원회와 의료위원회 위원으로 각각 배정했습니다. 이사회에 앞서 이사장 돈관스님과 이사 덕문스님, 불교학술원장 자광스님은 법인 발전기금을 전달했습니다. 인도 국제불교 정상회의 두 번째 날 세계 불교 지도자들은 나란다와 성보 등 유무형의 불교 전통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모색했습니다. 최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1회 국제불교 정상회의는 전통의 보존과 활용을 주제로 둘째 날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동국대학교 황순일 교수가 발표자로 나서
인도불교 나란다 전통과 한국불교의 관계성을 고찰했습니다. 황 교수는 의정 스님의 대당서역 구법 고승전에 등장한 신라 스님들의 행적을 기반으로 발표했습니다. Today, Nalanda continues to hold an important place in the heart of many East Asian Buddhists as a symbol of their shared Buddhist heritage with India.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a and Korea, forged through the exchange of knowledge and idea, at a place like Nalanda remains important, especially as this year marks the 50-year anniversary of diplomatic tie between Korea and India. 스리랑카 스리 자야와르데 네프라 대학의 위제반다라 교수는 철학에 기반을 둔 불교가 어떻게 종교적 행위인 예불과 순례의 전통을 갖게 됐는지 분석했습니다. If Buddha remained just a dry philosopher, he would be like Socrates. Now, even though Socrates lived the same time with the Buddha lived in India, he lived in Greece, but today there is nobody hanging a picture of Socrates and worshipping Socrates. Nobody is saying Socrates Saranam Gacchami like that. No practice. But the Buddha, he was combined philosophy and religion together. And so he was helping not only the intellectuals, but commentators as well. 정상회의 발표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팬데믹 이후 열린 대규모의 불교 행사에 크게 고무됐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닥친 위기에 불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만큼 건설적인 합의와 행동을 기대했습니다. Well, I think it's wonderful that we finally bring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together again in Delhi this time. This Global Buddhist Summit, I think it's very significant after, the pandemic especially, so that everyone can all come together and then you feel the energy, the different energy level, right? So I think it's wonderful we all meet again here in person. 참석자들은 이틀간 불교 스승과 석학들이 자유롭게 제시한 다양한 의견들이 갈등과 파괴로 얼룩진 세계를 치유하고 발전시키기를 기대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대구 경북 도심포교에서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가 경산과 칠곡도량을 개원하며 포교 원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엄창현 기자입니다. 대구 중심 전법도량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가 포교와 원력을 더욱 굳건히 다지는 법석을 열었습니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는 지난 24일 경산과 칠곡 지역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할 중심도량을 새롭게 개원했습니다. 참선 기도 등 수행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봉사를 하고 또 대사회적 복사도 하고 그런 도량 터전이 돼야지 이 도량이 여기에 있는 의미가 있는 거지. 대관음사는 2003년 경산도량을 개원한 이후 20여 년 만에 총면적 1955제곱미터 4층 규모로 대비전과 설법전, 참선실 등을 갖춘 새 도량을 낙성했습니다. 20년 동안 함께했던 이 도량이 못내 아쉽기도 하고 새로 개원한 이곳에서 다시 우리 불자님들이 한 번 더 불태워보는 것이. 경산에 이어 칠곡도량도 25일 개원했습니다. 도량 노후화로 신축 불사를 시작한 지 2년여 만입니다. 괴롭고 힘든 분들이 누구라도 오셔서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얻고 또 즐거움과 행복감에 늘 충만한 그런 삶으로 바뀌기를 간절히 바라고. 칠곡도량은 총 대지 면적 2,917제곱미터에 건물 면적 2,089제곱미터 4층 현대식 건물로 현대와 전통을 아우르는 형식으로 조성됐습니다. 불자가 돼서 성문영각 보살 이런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불자가 될 이유도 없고 또 이런 도량이 여기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는 대구 본원을 시작으로 서울과 팔공산, 경산과 칠곡, 구미, 포항 등 국내뿐 아니라 미국 뉴욕과 호주 시드니, 중국 칭다오, 이집트 카이로 분원을 개원하며 그야말로 글로벌 포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선운사를 비롯해 전라북도 고창 지역 4부대 중이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는 봉축탑을 점등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한지로 만든 봉축탑이 은은한 빛을 내며
고창군 중심가를 밝힙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무단 방출된 고려시대 2005층 석탑을 원형으로 만든 봉축탑입니다. 고창 지역 사부대중이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지난 25일 선원교육문화회관에서 봉축탑 점등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봉축 장엄등을 밝히며 저마다의 꿈과 희망, 바람을 담을 것입니다. 고난을 만난 이에게는 지혜의 등이 되고 길을 잃은 이에게는 광명의 등이 될 것이며 지치고 힘든 나라를 보내고 있는 이에게는 희망의 등이 될 것입니다. 선운사 원로 재곤 범여대종사를 비롯해 심덕섭 고창군수 임정호 군의장 등이 참석해 축하했습니다. 사부대중은 부처님 광명이 지역에 고루 비쳐 고창군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발언했습니다. 선운산의 바위들과 동굴 등 여러 지질 자원을 묶어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에 도전하고 있고 세계 지질공원 인증까지 이루어내면 우리 고창군은 국내 유일의 유네스코 6관왕의 대업을 이루게 됩니다. 또 지역 사부대중의 원력이 모여 더 따뜻한 지역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많은 스님들이 또 신도님들이 드리는 기도가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평화가 고창 군민 모두에게 이렇게 흠뻑 내리리라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봉축탑 점등을 계기로 모두 화합해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겠다 다짐한 사부대중은 한마음 한뜻으로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을 서원했습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 포항불교 사암연합회가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올해 첫 행사로 포항시청에서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지난 22일 포항시청 점등식에는 포항불교 사암연합회장 덕화스님과 부회장 진각종 포항교구청장, 수각정사, 연합회 자문위원 철산스님, 송영희 시청 공무원 불자회장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습니다. 덕화스님은 오늘 밝힌 등불 공덕이 재난과 사고로 어려웠던 포항 지역에 부처님 가피로 내려지고 시민들이 행복해지길 기원했습니다. 포항불교 사암연합회는 시청 점등식을 시작으로 5월 13일 지역 시민과 불자 3천여 명이 동참하는 포항 연등축제를 개최합니다. 천태종 창원 원흥사가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축 점등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원흥사는 지난 25일 주지 월도스님, 김정기 신도회장 등이 동참한 가운데 점등법회를 열고 경제회복과 국태민안을 기원했습니다. 월도스님은 우리가 밝힌 등 하나하나가 모여 국운 융창과 최악의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밝은 희망의 빛이 되길 서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원흥사는 부처님 오신 날까지 도량 주변의 봉축탑과 오색 연등을 밝혀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봉축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한편 제2회 사화문화축제와 창작등 만들기 공모전을 열어 경내 키즈카페에서 어린이 불교 문화체험 활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4월 27일 목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